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통신사를 해킹해서 정보를 빼갔는데 이걸 다크웹에 올려서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정보를 인질 삼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죠. 이번에 SK텔레콤을 공격한 BPF-도어는 2022년부터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주시하고 있는 악성 코드예요. BPF-도어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피해서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해킹 방법인데요. 건물의 뒷문을 통해서 몰래 침입하는 것 같은 방식이라고 해서 백도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해킹 기법은 특히 중국 해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가장 먼저 사용한 건 중국의 해커 조직인 레드맨션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얘기가 심각해지는 게, 이 레드맨션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APT 해커 조직이라는 거죠. 중국 해커들의 진짜 목적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국가기밀을 훔쳐가거나 서버를 장악해서 도시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위협하는 거, 이거거든요. 이번 사건도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해커 조직이 범인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통신사를 해킹했는데 이걸 다크웹에 올려서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정보를 인질 삼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죠. 심증은 가니까 이제 물증을 찾아볼게요. 미국에서도 작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2024년 12월 AT&T, 버라이즌 등 미국 통신회사 9곳이 해커의 공격을 받았고,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통신 기록이 유출됐는데, 이 사건은 레드맨션처럼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조직 솔트 타이푼의 소행으로 밝혀졌어요. 중국이 이런 정보를 왜 빼가려고 하냐고요? 통화 상대, 통화 시간, 빈도,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면 특정 인물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나 자주 가는 곳, 이런 사회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통신망에 접근해서 망을 교란시키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통신사, 금융사, 유통망 등이 중국 해커 조직의 주요 타겟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중국은 미국의 수도시설이나 공항, 항만 같은 주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왔는데요. 그 이유는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의 물리적인 충돌이 생겼을 때 중국은 미국의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다 라고 위협하는 거였죠. 미국은 당연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멈추라는 경고를 계속했는데요. 중국은 그거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닌데 다른 범죄자들이 했겠지, 너네 괜히 우리한테 피해망상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발뺌을 해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모든 공격이 우리가 한 게 맞다 라고 중국이 인정을 했어요. 지난 12월에 미국과 중국이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에서 중국이 너네 대만에 군사 지원했잖아, 그래서 짜증나서 공격했어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국은 더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시스템 공격이 아니라 장비에 악성 장치를 심어서 해킹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어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태양광 발전 장치에서 악성 통신 장치가 발견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의 전력망을 중국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정전을 일으켜서 도시 전체에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2023년에 있었던 일인데,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계측 장비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된 거죠. 당시 국정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9버전 윈도우 OS를 쓰려면 별도의 계측 장비가 필요한데, 이 계측 장치가 중국 제품이었고 여기에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던 게 발견된 거죠. 비슷한 방법으로 중국이 카이스트나 광주과학기술원, 원자력의학원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 산하기관들을 타겟으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뒷구멍으로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나 기술을 훔쳐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랑 중국은 원래 사이도 안 좋고, 미국이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해서 라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공격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의 추측으로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지금 관세나 이런 것들로 중국이랑 미국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한국이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라는 거죠. 팀 T5라는 대만의 보안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의 해킹 조직이 한국을 계속 타겟으로 삼고 있고 앞으로도 공격 우선순위가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 보안 업계도 한국이나 일본, 호주처럼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한국을 사이버 공격의 타겟으로 삼은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신산업 역량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이 자국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냥 자기 맘에 안 들고 내 앞길 막는다 싶으면 무조건 공격하고 보는 건데, 근데 이게 진짜로 그냥 단순히 기업을 공격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보복 성격이라면 이 책임을 기업에 물을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 해커들한테 기업이 공격을 당했지만 이걸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커 조직들의 소행으로 본다면 이건 기업한테 책임을 맡길 수 없다, 한 기업이 공격당하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FBI, CISA 같은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공격 탐지부터 추후 조치까지 국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영국은 이미 2021년부터 기업의 사이버 보안은 기업이 대응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정부가 개입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국내 전문가들도 우리도 이렇게 중국의 공격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면 보안을 국가전략 사업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보면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보안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 마이크로라고 하는 글로벌 보안 업체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신력 있는 글로벌 정보 보안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지난 4월에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거든요. 그 보고서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중국 해커 조직 레드맨션이 2024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한 통신사를 침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SK텔레콤이 아니라 다른 통신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레드맨션의 공격을 받은 통신사가 어딘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LG유플러스나 KT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결국 또 다른 통신사의 해킹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건 작년에 미국의 9개 통신사가 털린 거랑 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기업이 공격받은 게 아니라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개인정보 유출에만 쏠려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맞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기업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각을 확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